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일원 안성병원의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병원장 임승관입니다. 안성병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 운영 중이며 오늘 발표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저희 기관의 노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이 소재한 안성 평택 중진료권은 평택시와 안성시 두 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개 시는 지리적으로 붙어 있고요. 평택시는 인구가 53만 명, 노인 인구가 6만 5천 명 정도로 약 12.4% 정도 되고, 안성시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가 18만 6천 명, 노인 인구가 33만 2천 명 정도로 약 17.4% 정도 됩니다. 안성시와 평택시 안에는 다음과 같이 보건의료기관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 같은 경우 안성시에 2곳, 평택시에 4곳이 있고요. 다른 기관들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리적으로 6개의 종합병원이 있는데 저희 안성병원이 안성시 내에 시내에 위치하고 있고 허가병상 249병상입니다. 안성시 안에는 다른 종합병원이 하나가 더 있고, 그리고 평택에는 총 4개의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허가병상 442병상 그리고 352병상 정도의 저희 안성병원보다 진료 규모와 진료 능력이 더 큰 곳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과 같이 네트워킹해서 이 안성평택권의 건강 문제를 잘 조화롭게 모더레이션 하려고 합니다. 안성병원의 일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상 수는 현재 허가병상 249병상이고요. 의료 인력은 의사 26명, 간호사 110명 정도가 있습니다. 조직도는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이 다 동일합니다. 지역공공의료본부를 이번에 설치했고 진료부장이 겸임하는 체계이고요. 그 밑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이 신설되었습니다. 공공의료본부는 진료부장 이경준 본부장이 겸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과과장인 조숙경 실장이 사업실의 실장을 맡고 있고 2명의 간호사와 1명의 사회복지사가 팀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성병원이 구성한 원외협의체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권역책임 의료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참여하고 있고,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감염병관리지원단도 참여합니다. 안성시의 보건소, 복지정책과 소방서 등이 참여하고 있고요. 지역에 있는 주요 의료기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 날 제1차 원외협의회를 개최했었고, 저희들의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을 받았습니다. 병원 내부의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했습니다. 이 환자를 위례하고 회송하는 데 관련되어 있는 여러 진료과장님들을 포함했고, 공공사업과 간호과, 행정과, 업무과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역시 지난 10월 16일 날 원내 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서 저희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을 다시 한번 같이 리뷰하고 좀 더 보강할 부분들을 찾았습니다. 권역책임 의료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원외협의체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필수의료 지역 간 격차에 대해서 연구 용역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뇌졸중 환자의 의료유형 추적 조사를 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의 필수의료 협력 사업들은 코비드-19 유행의 시기에 맞춰서 감염병 관리 및 환자 안전, 중증 응급 환자 이송 전원 및 진료 협력, 이 부분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고, 오늘 발표도 이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병원의 정상적인 기능이 정지되면서 여러 가지 환자들의 건강관리에 좀 미흡한 점이 생기는데, 그 부분을 저희 병원에서는 만성질환 환자의 방문진료, 의사의 방문진료라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좀 선택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부터는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을 운영했었던 경험들을 토대로 저희 병원 안에서 어떤 일들을 진행했는지, 그리고 병원 안팎의 여러 기관들을 어떻게 코디네이션하고 네트워킹하면서 일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병원은 2월 9일에 처음으로 음압병동에서 코로나 환자를 진료를 시작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을 받았던 2월 24일보다 약 3주 정도 앞섰던 일이고, 전국의 지방의료원 중에 최초로 환자 진료를 시작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7월 13일 같은 경우는 중환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8월 29일에는 생활치료센터의 위탁 운영을, 그리고 10월 13일에는 경기도 내에 있는 요양병원에 집단 감염이 있을 때
그 기관에 노출된 어르신들을 소삼시키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저희 병원의 노출자들을 코팅하는 이런 서비스도 제공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2월 9일에 환자를 입원시키기 전에 약 열흘 전부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설계하고 같이 교육하고 훈련했던 모습들입니다. 감염관리실을 주축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이렇게 실제로 보호복을 입고 모의훈련하는 부분들을 약 일주일 전부터 매일매일 연습을 하면서 2월 9일에 첫 환자를 받았습니다. 환자를 진료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그런 의사소통하는 그런 사진이네요. 지난 2월 9일부터 11월 16일까지 총 784명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를 저희 기관에서 진료했습니다. 그중 14명의 환자가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은 과거도 있었고요. 총 1840명의 선별진료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활치료센터 운영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제5호 생활치료센터를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에 있는 한국표준협회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했었고 약 42일간 운영을 했었습니다. 실인원으로 195명의 입소자를 관리했었고 생활치료센터에서 입소한 뒤에 증상 악화로 병원을 전원한 사례가 35명 있었습니다. 저희 기관인 안성병원과 그리고 성남시 의료원으로 의뢰했었던 사례들이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게 될 때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일하게 되는데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군인, 경찰, 소방, 폐기물 업체, 식사를 배급하는 것 등등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관리 교육, 특히 보호복 착탈이 교육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감염관리실을 중심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시행했었습니다. 환자를 이송하는 훈련들, 또 이 연수원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었어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훈련들도 미리 진행했었습니다. 세 번째로 보여드리는 프로그램은 안성병원에서 진료를 하다가 더 증상이 악화된 환자들을 상급 의료기관으로 연계했던 내용들입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국군수도병원 등등 여러 병원들로 이제 환자를 의뢰하게 됐었는데 11월 16일 기준으로 총 30명의 환자를 전원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런 전원이 평상시와 많이 다른데요. 보호복을 입고 이 전환하는 사람들도 안전해야 되고 전환하는 과정들이 대체로 호흡곤란이 악화되거나 혈압이 떨어지거나 하는 중증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어려운 점은 이것이 때로는 50km, 60km의 거리를 아주 멀리 떨어진 거리를 이송해야 된다는 거죠. 8월 19일 수요일에 지역책임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과 권역책임의료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그리고 분당소방서가 주축이 돼서 이송훈련을 했었습니다. 경기도 보건건강국과 경기소방본부가 지원을 했었고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행정적인 서비스도 했습니다. 즉 분당서울대학교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 있어서 출동하는 소방차는 분당소방서에서 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소방차가 구급차가 안성병원까지 왔다가 다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으로 리턴하는 이런 훈련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굉장히 많았고 협의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한번 모의훈련하지 않고서는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었고 경기도와 경기소방본부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다음과 같이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이 끝난 다음에 소방서에서 같이 그것들을 리뷰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었고요. 그런 결과를 토대로 실제로 현실에서 적용했었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환자실 프로그램입니다. 이 진료 네트워킹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방의료원들은 경증 환자를 그리고 상급 의료기관들은 중증 환자를 보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 사이에 연결을 앞서 보여드렸던 이송체계로 확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환자 병상이 모자라는 일들이 지난 여름 8월 유행 때 있어서 저희들이 준비했던 프로그램입니다. 경기도의 도비 약 5억 원 정도를 활용했었고 중앙사고수습본부 국방부에서 좀 지원을 하셔서 의사 간호사 인력이 교대로 파견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91명 정도의 중환자 혹은 중등도 이상 환자를 진료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 개선이 필요했었는데요. 저희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비어져 있는 중환자실을 좀 더 안전한 공간으로 리노베이션을 했습니다.
특히 일하는 의료 종사자들이 바이러스 병원체로부터 노출을 줄이기 위한 격벽 시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리모델링을 해서 업무 시간의 대부분은 사실은 간호 스테이션에서 일하게 되는데 이 시간 동안은 보호복 없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근무를 하고 교대적으로 1시간, 2시간씩 보호복을 입고 이 공간 안으로 환자 있는 공간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동선을 설계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실제 진료를 했던 거죠.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정말로 난이도가 높은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년 3월부터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으로부터 감염내과 전문의를 파견받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호흡기내과 전문의를 채용하기로 결정해서 좀 더 난이도 높은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5번째로는 의료인 교육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것, 특히 중환자를 진료하는 부분들은 평소에 의사 간호사들의 평소의 역량만으로는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교육이 필요했고 저희는 권역책임 의료기관과 협력해서 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6월달부터 7월달 사이에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의 전문의와 전문 간호사들이 저희 병원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강의형 교육도 했고 그리고 실습형 교육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중환자 진료를 위한 의료 장비 혹은 의료기술적인 부분들을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의 호흡기내과 전문의 교수께서 저희 병원의 내과 과장님들과 같이 사례를 두고 토론하고 공부하는 모습이고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의 교육간호 마스터신데 이분이 와서 ICU 환자들을 좀 케어하는 방법들을 실질적으로 설명하고 또 이렇게 실습하는 모습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의 두 번째 파트로는 저희 병원의 간호 인력을 외부 기관으로 파견해서 하는 교육도 실행을 했습니다. 6월 달에는 경기도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5명을 파견했고 8월 이후로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으로 다음과 같이 파견을 해서 총 24명의 간호사가 상급 의료기관으로 파견받아 재교육을 실행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과정들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의에는 양 기관이 다 동의를 하지만 이 무렵만 해도 외부의 인력을 대학병원들이 실습이나 교육을 위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코로나19 감염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네트워킹의 그런 과정들을 이제 경영자나 운영자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불가능했었고요. 아주대학교 병원과는 5월 달에 이런 협약을 맺어서 간호사 재교육 프로그램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었고 권역책임 의료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은 공공의료 사업단을 통해서 더 수월하게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저희 병원 파견 간호사들이 실습하고 교육하는 모습들의 사진입니다. 안성병원이 진행했던 이런 프로그램이 모태가 되어서 이 부분이 보건복지부의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었고 많은 의료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9월 이후의 프로그램이 모태였습니다. 6번째로 안성 지역의 의료기관들을 교육하고 컨설팅했던 얘기입니다. 안성 지역에는 7개 요양병원과 30개 이상의 입소형 요양시설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2곳 정도를 저희들이 방문해서 여러 가지 교육과 컨설팅을 했습니다. 코비드-19을 이렇게 스크리닝 검사하는 방법이라든지 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 관리 방법 등을 교육을 했습니다. 주로 감염관리실에서 어떤 교육 콘텐츠를 제공했고요. 그리고 공공보건의료 사업실에서 이런 행정적인 준비들을 서포트했습니다. 요양병원에 방문해서 강당에서 교육하는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시간과 인력의 제약으로 2건밖에 진행하지는 못했는데 기회가 된다면 더 확대하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킹 얘기입니다. 코비드-19이 지역사회로 확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위험한 곳이 롱텀 케어 퍼실리티, 즉 요양병원, 요양원, 장애인시설, 노인요양시설 같은 곳들입니다. 그런 곳들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데 있어서 저희 기관이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 방문형 실무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인식을 높이고 같이 협력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더 선행돼야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진행한 것은 아닌데요. 10월 3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관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관리자들을 초대해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감염 예방 관리법을 교육한다기보다는 코로나19 유행이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강의하거나, 그리고 실제로 경기도의 역학조사관을 초대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상황에 출동해서 대응하셨던 분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그런 일이 우리 관내 기관에서 일어난다면 첫째 날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둘째 날에는 어떤 혼란이 있고, 셋째 날부터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미리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경각심을 고취하고 또 대비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준비 혹은 어떤 기관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질병관리청에도 소문이 나서 좀 같이 다음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은 코로나19 진료의 최전선에서 헌신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감염병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